요즘과 같은 그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과 소외가 막 증폭되는 시기에 전 세계인이 다 외롭다고 하잖아요. 이 외로움.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원성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양각색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유쾌한 실험 무대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험하지 못하고 저희가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이 무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외로워지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그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과 소외가 막 증폭되는 시기에 전 세계인이 다 외롭다고 하잖아요. 이 외로움 자체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저희가 끼쳐서, 외로움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폭력적이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터부시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것들로 연결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잘 그려내고 있는 책이 고립의 시대잖아요. 제가 요즘 고립의 시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실험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 외롭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고립의 시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것들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이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막 휩쓸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세상 탓, 남 탓하기 시작하면 다 뭐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럴 때 휩쓸지 않고 즐겁고 풍요롭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몰두할 때 행복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연대하고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의 영혼에게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기쁜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체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제대로 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를 펼쳐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또 그리고 대면으로 만나는 시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답게 살면서 내 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대면으로 만났을 때 표정을 읽는 방법들을 몰라서 얼굴 인식, 이렇게 표정을 읽는 방법 같은 경우를 알려주는 영상도 있고 또 교육 강좌도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한지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외로움의 시기, 외로움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고립의 시대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진정 고립으로 내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 인생이 즐겁고 풍요로워지려면, 감정의 주파수를 하나는 안에, 내 안으로, 감정의 주파수 하나는 외부로, 밖으로 채널을 맞춰 놓으시면서 함께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 그래서 내 주파수, 감정의 주파수 내 안과 밖에 이 사이의 공간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나만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살아가면서 굉장히 더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안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나하고 주파수를
멈추고 채널을 밖으로 맞춘다는 것은 개인에만 매몰되고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커다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살펴보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감정의 주파수 하나를 내 안에, 하나를 내 밖에 뒀을 때 내 안의 감정의 주파수가 나하고 딱 일치하고 잘 맞아서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감정 주파수 채널을 찾으시려면 몸 감각을 인지하고 자극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이 몸 감각을 인지한다라는 것들은요, 왜곡되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솔직하게 나의 것들을 전달해 주거든요. 몸은요. 머리나 언어나 생각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왜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 감각, 이걸 감정의 파동이라고 치면요. 이 감정의 파동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 감정의 파동은 몸으로 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몸의 그런 감각들을 자각해 보세요. 내 몸을 자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지, 소파에서 보고 있는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또는 책상에서 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지, 난 지금 몸의 상태가 편안한지, 좀 불편한지, 불편하다면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내 다리, 무릎 또는 허벅지, 엉덩이, 허리, 어깨, 내 목의 상태, 이런 상태를 편안한지, 좀 다른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딘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몸은 감정의 파동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즐거워요, 또는 불쾌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이러한 파동들을 몸에서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왜곡 없이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몸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주파수 채널 하나를 내 안에 맞추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몸의 감각과 친구가 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서 이 감정의 파동 또는 감정과 친구가 되실 때 우리가 덜 외롭겠죠. 어떤 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친구 되시는 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 자신하고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시고 나하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 자폐라는 건 아니고요. 나하고 이야기하시고 나와 솔직하게 연결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면 그 다음 밖으로 연결을 반드시 또 해야 되겠죠. 몸과 마음이 연결된 것처럼요. 나와 타인, 나와 사회, 나와 자연, 나와 지구별, 나와 우주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하고 마음하고 머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타인, 나와 옆에 있는 이웃은 분리될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심리 상담의 길을 걸어오고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공연이라던가 문화기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의 모든 주제와 테마는 감정이었는데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온갖 감정의 타인의 소리든 내 소리든 감정을 만나고 감정을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근데 감정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감정을 명료하게 내가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감정의 명료화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그러니까 감정이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감정이 정확하게 신호를 내려주는 대로 그 에너지 또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살 때는 인생이 풀려나가는 게 굉장히 풍요롭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되죠. 근데 감정의 신호를, 감정의 주파수를 무시하거나 감정의 신호를 무시하고 머리나 왜곡된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에 내가 얼추 맞춰서 그냥 가겠다라고 할 때는 결과나 퍼포먼스가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냐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다. 그리고 감정에 나는 요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다. 내 외로움을 좀 극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좀 친밀하고 유쾌하게 맺으면서 내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하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나다운 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솔직하게 나랑 만나셔서 주파수 채널을 맞추시고
그때 친구로 삼고 그때 귀 기울이셔야 되는 게 감정이고, 이 감정은 몸 감각, 몸의 파동을 타고, 감정의 파동은 몸을 타고 온다라는 것들을 조금 자각하시고 새겨 놓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나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 안의 감정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나한테 어떤 감정이 왔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알아차려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신호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감정이 온 이유는 모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를 찾아왔을까라고 들여다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재 내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나이가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감정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나의 현 주소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찐 나의 감정과 제대로 마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내 안에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안에 개인의 문제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 내 사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걸 더 가속화시키거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 또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나는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나는 취미에 관심이 있다.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내가 어떤 것들에 연결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삶에 기여하고, 내가 어떻게 타자, 사회, 내 외부와 연결을 할 때 함께 웰빙,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근데 그때 각 개인마다 기여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뭐를 해야만 해, 억지로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갈 때 나도 사회도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내 안에만 매몰되고 내 안에만 행복해야지라고 했을 때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외부 밖과 어떻게 연결하고 연대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결 불가능한, 바흐친이 말한 종결 불가능한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도 몇 초 안에 계속 죽고 살아나면서 계속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해요. 이 사회도 변화하죠.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이럴 거야, 아유, 다 사회 탓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리고 우리 다 서로 몰락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최대한 나와 만나서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외로움의 시대와 고립의 시대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는 SNS 또는 SNS를 벗어나서 잠깐 나의 이웃, 카페, 친구들 또는 내 가족에게 이런 핸드폰이나 SNS 없이 우리가 조금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나? 나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는 오히려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나? 난 아동 또는 반려동물?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우리 사회와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러한 전체적인 주파수를 나하고 밖을 연결하면서 주파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균형과 통합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삶이라는 무대, 실험 무대에서 각양각색의 감정과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실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네, 제 이야기가 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